소소한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모임지기이자 궁금한 게 너무 많은 미녀기구먼 김승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녀라고 하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모임도 지난 시간에 이어 비만의 주제로 아주 토크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원장님을 모신다고 했는데 지금 개그맨 선배님 아니신가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네, 저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보면 저를 UFC 선수나 그다음에 원장 타이틀만 보면 미용실 원장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마음도 부드러운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남성답고 막 이렇게 터프하고 이럴 것 같은데 마음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따뜻하고 이런 면이 있군요. 그럼요. 그래 보이지 않나요? 예?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우리 선생님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춘을 지켜주는 힐링 닥터, 모든 다이어터가 유지어터가 되는 걸 도와주는 내과 전문의 윤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또 저희 그 주제가 또 우리 동네 주치이잖아요. 어느 동네 주치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충청도의 충자는 충주, 그리고 그다음에 청은 청주, 그 중에 청주에서 왔습니다. 아, 청주. 네, 지금 또 세계 기록 문화유산인 집지, 자 이런 거, 네. 그러신가요?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네. 네, 우리 원장 선생님도 어떤 동네에 사시나요? 저는 전주시 평화동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 평화동은 전주 시내 약간 외곽에 있긴 한데요. 그 전원하고 도심의 그 경계선상에 있어서 도심의 어떤 북적거림도 좀 있고, 또 조금만 나가면 이게 모악산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런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뭐 서민적이고 상당히 부드러운 동네입니다. 네. 진짜 선생님 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거칠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뭐 농담으로 뭐 개그맨 선배님 같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 보니까 뭐 신태윤 씨도 조금 닮은 것 같고. 그쵸, 그런 이야기도 듣고요. 난 이정, 닮았어요. 양동근, 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윌 스미스 젊을 때 진짜? 와, 대박. 조금씩 다 있습니다. 선생님도 궁금해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네. 그래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대학 다닐 때는 좀 이제 싱싱했어서. 네. 그때는 지금도 굉장히 싱싱해요. 감사합니다. 네. 배우 이정재 씨나 예. 또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좀 해주세요. 유지태 씨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유진태 씨. 다 있었는데 요즘 환자분들한테는 또 듣는 분이 있군요. 트로트 가수 신유 닮았다는 말 맞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맞아. 아니 제가 저희 셋이 또 초면이지만 오늘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으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비만. 비만에 대해서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진짜. 저번에 이어서 했는데도 아주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자, 딱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벤져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다이어트 같은 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게 그래도 어쨌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또 음식을 먹고 조금만 또 놓치면 또 살이 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관리를 좀 하긴 해야 되고요. 살을 또 찌게 될 수밖에 없을 때는 또 좀 보고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또 살을 좀 빼고 왔다 갔다를 좀 하긴 하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이쪽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은 약간 제 체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살이 찐 적이 별로 없죠? 네,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남들이 좀 재수없어하는 그런 체질이라서 네. 치료적으로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고요. 주로 이제 새로운 식이법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약이 나오면 환자들한테 적용하기 전에
제 몸에 실험을 좀 하는 정도의 다이어트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자기 몸에 먼저 이렇게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죠. 최근에는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나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네 몸에 하지 말고 내 몸에 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비만 그 상담을 할 때 보통 분들은 어떻게 뭐 상담을 하나요? 뭐 팔이 살찐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요? 이제 다양하게 여쭤보시죠. 아, 원장님, 저 이거 싫어요. 뭐, 이렇게 이제 뭐, 부분적으로 싫어요. 근데 약 먹고 싶어요. 뭐, 주사를 맞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몸무게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살이 빠지면, 이렇게 있던 사람은 이렇게 빠집니다. 네. 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할 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약은 살을 동시에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체형 변화에는 사실 물론 조금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체형 변화는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내과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나요? 상담을? 네,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물론 국소 지방을 빼주더라도 유지를 하려면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약물이나 수액 치료만 가지고는 라인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약간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 뭐 3대 비만 호르몬을 또 조절해주는 그 하늘에서 내리신 식물 그 시서스 사야 된다고 또 하던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저는요, 모든 음식과 모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고유의 하나의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좋은 것만 부각을 시켜서 마치 그 어떤 특정한 성분들이 되게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만 또 먹는 거는 사실 저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새로 떠오르는 어떤 추출물, 뭐 보조제 이런 것들이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면 세포나 동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그 실험한 것들 중에서 결과가 좋은 것들을 대부분은 이렇게 제시하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그것만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거대야 뭐 한 1, 2%에서 5% 이내 차이밖에 못 냅니다. 제가 한참 그 다이어트 했을 때 이제 선생님이 맨날 가니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맨날 이거 재는 거 있잖아요. 체지방이랑 이거 다 재는 걸 하는데 그 전날에 술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주만 먹고 그 다음날 이걸 쟀는데 확 빠졌잖아요. 이 알코올 다이어트 효과가 있나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일단 몸 상태가 안 좋아져요.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우리 몸 힘들 때 어때요? 살 빠지죠? 네. 그게 다이어트의 개념이 아니고 몸이 안 좋아지는 개념이에요. 몸이 안 예, 전체적으로. 부대껴서 빠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 순간을 또 회복하기 위해서 내 몸은 오히려 반작용이 있죠. 뭔가 지금 이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더 좋게끔 만들려고 저장도 하려고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는 살이 찌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니 그 제 개그맨 선배들도 약간 뭐 8주간의 기적 뭐 이렇게 해가지고 8주 만에 매일 가서 헬스를 해가지고 쫙 뺀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안에 한 명 중에 한 명인데 이제 막상 하면 좋은데 사진 찍으려고 보면은 얼굴이 너무 이렇게 늙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얼굴이 그때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이 좋아 보이는 뭐 그런 피부 관리법이 있을까요? 사실 단기간 내 지방이 한 번에 훅 빠지게 되면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몸무게가 있으면 이렇게 빠져요. 그렇게 네. 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지방량은 어느 정도 선에서 다 일정한데 동시에 몸무게가 빠질 때 그 지방이 되게 상대적으로 얇은 부분, 이게 얼굴이에요. 이런 데는 지방층이 되게 얇게 깔려 있고 물론 좀 두껍게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량을 보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빠지니까 푹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죠.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급격한 다이어트는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너무 신경이 쓰여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흔히 필러나 지방 이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야죠. 네, 그래서 김홍석 원장님이 다이어터를 위해서 피부 관리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홍석 원장님의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스마트 레시피로 보여줄 거는 일단 가장 이제 피부가 보면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지거나 되게 약해지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각질도 생기고 지저분하니까 뭐 더 막 강하게 클렌징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약하게 평소처럼 하는 클렌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레시피로 공개를 할까 합니다. 보통 클렌징 할 때는 너무 오랫동안 클렌징 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피부가 클렌징 후에 당겨지면 실제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클렌징을 60초 세안법 1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물은 미온수에 이제 맞추고 클렌징을 하겠습니다. 먼저 물이 미온수 확인을 하고 나면 물을 가볍게 묻히고요. 그 다음에 클렌징 할 때 쓰는 폼 클렌징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클렌징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콧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눈 아래 이런 부분들이 클렌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흔히 클렌징 할 때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런 그 경계 부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열심히 꼼꼼하게 클렌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정도 끝났으니까 그러면 클렌징이 끝나는데 보통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만 클렌징을 하셔도 충분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니까 메이크업을 지우는데 1분, 그 다음에 2차 세안하는데 다시 이런 클렌징 방법을 하면 생각보다 꼼꼼하게 클렌징이 됩니다. 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김홍석, 윤하용 원장님과 비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지방 제거 수술 뭐 이런 것도 요즘 또 유행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로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 흡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레이저로 열을 가해서 지방 세포를 태우는 방법, 그 다음에 얼려서 깨는 방법.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런 시술을 할 때 하고 난 뒤에 바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면 지방을 뺐으니까. 지방 흡입은 그래요. 근데 레이저나 얼리는 이런 시술들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보통 이게 다 배출된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한 6주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이야기를 다 설명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빨리 안 빠지냐고. 그쵸. 그러니까 나 분명 6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은 6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빠지냐. 항상 얘기 드리죠. 6주 정도 시간이 지나야 깨진 지방세포들이 차근차근하게 배출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배출돼가는 시간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6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너무 됩니다. 길어요. 아니 근데 짧아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뭐 제 친구들 얘기입니다. 계속 제 얘기 같은데 팔뚝이나 다리에 막 피 멍드는 그런 친구들도 요즘 많고 뭐 요즘 또 그거 있잖아요. 유행하는 걸그룹 주사. 근데 그 주사 치료 효과가 또 좋은 부위가 따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사실 그러진 않고요. 제가 보통 딱 잡았을 때 주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어느 부위를 특정 부위를 잡았을 때 툭 잡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잘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흔히 뒷구리라고 하죠. 여기는 네. 안 빠져요. 네, 뒷구리라고 하죠. 딱 만져보면 이렇게 딱 뭉퉁거려서 잡혀요. 근데 이제 결국은 피하 지방의 두께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만져만 봐도 이게 주사를 맞았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게 커 보이긴 하지만 막상 피하 지방이 없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 부분들은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타겟이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과 쪽에는 뭐 이렇게 수술 말고도 뭐 다른 게 있나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 흡입술이나 이런 걸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하면
내장 지방은 잘 빠집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좋은데 피하 지방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라인이 잡히지를 않는 거여서 라인을 또 요즘 중요시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빼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은 항상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하고 나면 아 나는 이 지긋지긋한 지방을 이제 버렸어. 이게 내 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몸이 느끼기에는 아, 나의 이 소중한 지방을 다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은 또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렇죠. 어떻게든 채우려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먹어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뭐 6주 사실은 어떻게는 뭐 6개월, 1년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그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분해가 되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뭐 유리지방산 이런 걸로 이제 떠다니게 되는데 이게 어딘가에서 다시 저장이 되기 전에 열심히 태워줘서 네. 아, 그래 이게 원래 내 몸이구나 라고 몸이 속도록 하는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뱃살을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팔뚝에 살이 붙는 것 같고 아니면 허벅지에 살이 붙는 것 같고 이런 효과가 아무래도 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것 그 때문이 고리를 아닐까. 끊어줘야죠. 고리를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비만이라는 게. 네. 아니 제 친구 중에 또 이게 그 지방분해 약을 딱 먹었을 때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지게 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얘기 너무 있어요. 웃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기름져서 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그런 약이 그 얘기를 좋은 건가요? 들으니까 제가 좀 슬퍼지는데 네. 제가 처음 그 약을 쓸 때 제 몸에 실험을 하다가 네. 바지를 하나 버렸습니다. 그 정도구나. 의사 선생님들은 다 한 번씩 겪었을 거예요. 바지 한 번씩 버리는 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진짜 너무 당혹스럽게 나와요. 그 정도일지 몰랐어요. 네. 이게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힘을 주면 이게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건지 여기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갈 건지가 딱 감이 오잖아. 예. 그치? 그래서 그냥 특별히 문제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냥 여기서 딱 힘을 싹 뺐어. 소리만 안 내면 되겠구나. 그치?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뭐가 뒤에서 따뜻하게 느껴지면서 근데 그거는 그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 그러니까 그 약을 먹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요즘 또 트렌드의 약이 또 나왔나요? 그 약은 근데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효과가 약이 확 있나요? 효과가 커서 좋은 거기도 하지만 이제 체내로 흡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경우만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아주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이제 약을 처음 드릴 때 주의를 많이 드리죠. 처음 먹을 때 꼭 혼자 있을 때 주말에 집에서 먹어봐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그게 연습이 잘 되면 이게 이제 언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뭔가 과한 식사를 했을 때 거기서 흡수되는 지방을 변으로 내보내주는 와 진짜 신기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 흡수 억제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으면서 내가 먹은 것 중에 일부를 그냥 변으로 나가게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약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는데 2019년 올 여름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획기적인 것일수록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하는 것을 어렵진 않습니다. 짧은 다이어트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유지어터의 길로 인도해주는 식사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닥터 레시피 함께 보시죠.
자는 게 아니고 마음 챙김 식사를 위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상이 우리 몰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몰입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행위에 좀 더 집중해서 식사하는 방법을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그 팁 중에 하나는 음식을 고르기 전 그리고 식사를 시작하기 전 딱 30초씩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춰 보세요. 이렇게 멈추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건강한 마음 챙김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충분히 마음 챙김 식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면 충분히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스스로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에 담고 있는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고 다 삼킬 때까지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 가지고도 마음 챙김 식사를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네, 메디컬 토크 모임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내과 전문의 윤하영 원장님과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 원장님 이 두 분과 함께 아주 비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뭐 부족한 얘기 있으시면 지금 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사실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내에 이야기한다는 거는 무리예요, 저는. 네, 정말 해야 될 일도 이야기가 너무 많고요. 네. 어쨌든 제 혼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들으면서 제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고 저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또 있음으로 인해서 저도 배우고 환자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적용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가 빨려가더라고요. 이게 좀 저의 오늘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우리 원영 선생님도 오늘 소감 어떠신지? 예, 이런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내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다이어트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선생님에게 비만이란? 네. 비만이란 청춘의 덫이다. 우리가 네. 우리가 이제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청춘을 유지하고 싶고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대로 또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발목을 잡는 또 큰 문제, 건강 문제가 비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이라는 덫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 얘기하실 동안 생각하셨죠? 네. 그러면 얘기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농담이고, 네, 우리 선생님에게 비만이란? 초등학교 학생들의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숙제. 네. 정말 해라는데 안 하고요. 엄마가 꼭 챙겨줘야 되고요. 맞아요. 도망가기 바쁘고요. 그렇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순간 딱 그 생각이 들어서 숙제 같은 우리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맞아요. 진짜 이 비만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 두 분이서 비유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동네 지치 친절한 닥터스 5번째 모임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또 어떤 전문의 선생님들이 자리해 주실지 궁금하시죠?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출근 시간은 지켰다. 장 건강은 지켜줄게. GQ랩 체중은 지켰다. 장 건강은? 지켜줄게. GQ랩 특허받은 사중 코팅 유산균. 장건강 GQ랩으로 지켜라. 일동제약.